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과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달 29일 그날은 제게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모든 게 꼬여있는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고 저 또한 이 세상을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마창대교로 향했습니다. 마창대교. 이 다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8년에 개통된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한때는 정말 슬픈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 하포구를 잇는 이 다리는 해수면과의 높이가 최대 70여 미터나 돼요. 정말 높은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마지막 장소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이 다리가 제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차를 다리 도로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원래는 차량 정차가 금지된 곳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규칙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상등을 켜놓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창대교에는 안전을 위해 1.7km 구간 양방향에 원통형 회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리 난간도 높게 만들어 놨고요. 하지만 정말 마음먹으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어요. 저는 도로 쪽 난간을 넘어서 반대편 난간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어요. 70m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은 안도감을 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아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죠? 그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힘든 이야기 저한테 다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제 손부터 잡으세요. 그분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혼자 견디기 힘드셨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계속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경하러 온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참고 살고 있지 않아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소방관분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소방관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 직업이고 제 사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직업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사라지면 슬퍼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정말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록 요즘에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떠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직장 동료들, 예전 친구들. 비록 지금은 연락이 뜸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소방관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소방관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이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가게 됐고 당신을 만나게 됐어요.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구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많아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위험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아픈지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찾아가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0분 정도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소방관분이 다시 한번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내려가요.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도 제 다른 손과 다리를 잡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도로 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다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그분은 계속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다른 소방대원 분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저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분이 말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함께 했다는 것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소방관분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분들까지 모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구해주신 분은 이보검이라는 소방사분이었어요. 아직 2년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해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아버지도 소방관이셨다고 해요. 2대째 소방관인 셈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남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배우신 것 같아요. 오로지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날을 생각해요. 그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을요. 그 힘든 이야기 저한테 다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게요. 이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아요. 정말 오랫동안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날 저를 구해준 것은 이보검 소방사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함께해준 시민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창대교는 여전히 높은 다리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제가 그날 마창대교에서 만난 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삶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보검 소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날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산소방서 장창문 서장님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사의 노력이 정말 값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그 노력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이요. 그럴 때마다 이보검 소방사님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그 힘든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마창대교는 이제 제게 절망의 상징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사람의 선함을, 진정한 용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요. 70m 높이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를 구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아요. 이보검 소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